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9일 오후 5시 41분입니다. 미토스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네,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난리 법석입니다. 특히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난리가 좀 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글래스윙 프로젝트라고 하죠. 뭐 일단 그 클로드사가 참 재밌는 게 이 보안적인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 이제 미국 회사들이죠. 네, 미국 내 회사들에게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죠. 그래서 그 빅테크들한테 먼저 이제 프리오픈을 해줘가지고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마련을 해야 된다. 이거 미토스 그냥 릴리즈 했다가는 진짜 난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딴 소리가 나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걸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토스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제 미토스는 볼 방법도 없으니까 이제 오퍼스 4.7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코딩 시켜놓고 이제 그 새로운 대화 세션을 하나 열어서 얘랑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좀 대화 정말 길게 했거든요. 길게 했는데 그 대화 내용 중에 일부를 이 영상 말고 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화를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을 몇 개를 했냐면 이거 5개 했습니다. 그리고 그 5개에 대한 답변을 보고 네, 그냥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그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미토스와 보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미토스, 예, 역대 가장 강력한 프론티어 모델이다, AI 모델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그 오프스 4.6을 비교했을 때 이제 엄청나게 큰 도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프스 4.6 다음에 이제 그냥 사실은 미토스가 공개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냥 요거 버전업이 돼서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있는 4.7이 네, 현재 2026년 4월 19일 현재 공개되어서 사용되고 있죠. 이게 이제 다수의 이제 평가 결과에서 이전 세대 압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뭐가 뛰어나졌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흐름, 맥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맥락을 이해하는 맥락의 범위가 올라갔어요. 범위가 이게 매우 많이 올라갔고요. 그것 때문에 코딩하는 실력이 같이 올라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코딩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코드가 전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뭔가를 수정을 할 때는 그 전에 여기가 얘가 의존하고 있는 제3의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죠. 오퍼스 4.6까지도. 그랬는데 오퍼스 4.7만 되더라도 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예, 굉장히 뛰어나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네, 미토스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사람이 코딩할 때, 혹시 개발할 때,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뭐 1이라는 걸 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2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2-1도 하게 됐고, 2-2도 하게 되면서 이걸 종합해가지고 3을 만들고, 그 다음 저기 4라는 것을 별도로 만든 다음에 이게 4-1이 뭐가 나오면 이거 둘을 합쳐서 뭘로 가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려면 이 모든 걸 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단계별 산출물에 대해서 맥락을 기억한 다음에 최종 결과를 도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전까지 잘 안 되다가 미토스에서 거의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컨텍스트 윈도우의 크기가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대폭 증가됐다. 메모리량이 증가됐다기보다 그냥 그게 증가됐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 분야에 있어서 기존 오퍼스 대비 오퍼스 4.6이 80% 정도의 성능 지표였다면 얘가 이제 93대로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 수준까지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그 뭐 $100 정도만 돈을 내시면 그러면은 뭐 어지간한 수준의 이제 보안 전문가.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보안 전문가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모의 해킹 전문가이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툴, 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이게 다 되는 보안 전문가를 단돈 $100에 쓸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됐나 봤더니 결론은 이렇게 됐답니다. 여러 호스트를 동시에 공격하고 네트워크 세그먼트 단위에서 어떤 단계별, 어떤 해킹을 하게 되면은 절차가 있겠죠? 그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단계별로 연결해서 뭔가 그것에 따라 결과를 보고 상황을 따져서 이걸 그다음에 뭐 해야 되고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은 한 20시간씩 그냥 쉬지 않고 작업을 했을 때 이게 그 절차가 안 깨지고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더라. 근데 원래 클로드가 코딩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코딩을 잘한다. 즉 개발이라는 걸 잘한다.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이해한 거죠. 이게 사실 웃긴 건데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맨날 CS 기초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기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안이라는 걸 별도로 공부를 안 해요. 안 해도 자동으로 보안이 됩니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안을 잘하게 됩니다.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데 웃긴 거는 이게 이제 보안적인 문제가 잘 해결됐다. 이런 걸 공격을 잘한다. 이게 이 맥락, 이해할 수 있는 맥락, 그러니까 여러 단계의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네트워크를 정찰한 다음, 뭐 스캔한 다음에 이제 장악까지. 그래서 공격 시뮬레이션을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는데, TLO라고 이거를 해결한 첫 번째 모델이고 성공률이 30%, 10번 하면 3번은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대략. 이게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웬만한 소기업들 있죠. 소기업 시스템은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공격해서 침탈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덧붙여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소기업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보안에 대단히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즉 보안이 철저한 시스템도 공격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으면요. 그건 약간 의문. 이거는 미토스가 아니라 그 다음 버전이 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를 해킹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HTTP 같은 경우는 80번 포트를 개방해 놓고 접근 가능하게 해줘야 그리고 나서 보안이죠. 근데 만약에 이 포트에 접근하는 걸 그냥 방화벽으로 아예 막아놨어요. 그러면은 접근 자체가 되지도 않는데 무슨 공격을 해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사회공학적인 거 동원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를 거쳐서 이걸 직접 뚫고 들어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걸 관리하고 있는 제3의 관리 인원이 있겠죠.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여기를 해킹한 다음에 이걸 타고 들어가서 이걸 거칠 필요 없이 어떤 서버를 침탈하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 말이죠.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AI가 이것도 해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AISI, AI Security Institute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얘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2~3년 만에 향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맥락을 이해하는 범위, 맥락을 다루는 그 범위가 이게 향상이 되면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스 프리뷰가 이제 기존 모델 대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고 다만 그 어느 선을 딱 넘어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 TLO를 통과하게 됐다. 이것 때문에 좀 상징적으로 더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걸 보면은 이제 사람이 했을 때 몇 시간에서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걸 대략 한 20시간 만에 해낼 수 있는 그런 성공률을 보였다. 그래서 요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뭘 보시면 되냐면은 요런 내용이 있어요. 시스템 카드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대략 한 250페이지가량 되는 PDF 문서인데 엔트로픽에서 공개한 내용이에요. 여길 보면은 모델 개요라든지 왜 제한 공개를 하게 됐는지, 사이버 보안 역량이 왜 좋아졌는지, 그리고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이 모델 복지 평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기사가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벤치마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이버 보안의 역량은 진짜 역대 최강. 그래서 그 보안 쪽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캡처 더 플래그이라고 문제풀이하는 거 있어요. 예, 100%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인제 각종 어떤 오픈 소스의 보안 취약점을 인제 찾아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소리를 듣게 된 건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는 개발이라는 걸 잘하면은 취약점을 찾는 것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무슨 그 오픈 소스 코드를 전체를 그걸 뒤져가면서 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개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한 3-4개월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너 이것만 해. 이래서 뭐 취약점 찾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예, 작정하면은 생각보다는 찾아요. 근데 인제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찾아 가지고 이걸로 돈을 벌죠. 네. 그걸 '내가 찾았다.'라고 공개해 버리는 순간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벌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사람들을 이제 블랙 해커라고 하죠. 아니면 이제 화이트 해커라든지 정부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찾아 가지고 잘 갖고 있다가 남을 공격하거나 적군을 공격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안 알려지는 것뿐이에요. 어찌 됐건 인제 그게 AI로 해내게 됐다 쉽게.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미토스가 정말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뭐 "전 세계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침투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쪼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뭐 코드가 공개되고 뭐 그걸 리버싱 해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면 안 될 건 없는데, 예, 그러니까 문제는 속도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 즉 속도 문제였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맥락의 크기, 맥락의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 이 부분이 늘어나면 끝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미토스는 이 부분이 진짜 제가 생각하는 수준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에서 좀 놀라움이 있는 거고 우려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진짜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전 세계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라고 거창하게 말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거보다 더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뱅킹이라는 걸 할 때 온갖 소프트웨어들을, 보안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보안 소프트웨어들이, 이것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얘네들 자체가 어떤 취약점, 그러니까 이 보안 소프트웨어 자체가 RCS, 리모트 코드 execution 보안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국내에 실행되는 것 중에. 예, 뭐 키보드 보안이든 뭐 머시기든 다. 그래서 거꾸로 이런 게 없었으면 사고가 안 나는데 이런 게 있어서 사고가 난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인제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라 제거기 같은 거. 이게 보완을 해 주고 있다? 아니요. 거꾸로 보안의 위협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게 인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북한도 이용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인제 해킹을 많이 했었고, 군대가 해킹당한 기록도 있고, 뭐 그건 관련된 건 이제 인터넷 찾아보세요. 네. 어찌 됐건 인제 그렇다. 그래서 인제 보안업계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현재 보안업계는 일단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기준. 해킹의 일반화가 일어날 게 뻔해요. 그러니까 미토스가 곧 공개가 되겠죠. 몇 개월 지나면 공개가 일반에게 공개가 될 텐데, 그건 뭔 소리냐면 예리한 칼을 5살 애한테 인제 주어줘 갖고 얘가 휘두르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로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이 기술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요. 이게 인제 그 인문학적인 자기 완성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네, 윤리의식이라고는 이제 없는 친구들이 인제 뭔가, 네, 예, 그러다가 인제 문제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그 이런 부분들 진짜 전문가가 수개월 걸릴 거를 20시간 안에 AI가 다 해 주니까, 그러니까 좋든 싫든 당분간 보안 업체의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해킹하는 놈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토스가 나오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모든 업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야, 그러면 우리 현재 혹시 우리 회사에 취약점은 없어?" 이런 걸 따져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분석해 가지고 그러면은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응이라는 게 뭐겠어요? 네, 소프트웨어를 사든지 아니면 뭐 방화벽 같은 장비를 사든지 솔루션을 구매를 해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보안업체 매출은 오를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게 이제 어느 단계로 넘어갈 것 같냐? 결국은 AI가 해킹을 잘하게 됐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안도 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미토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미토스를 이용해서 해킹하지 말고 우리는 보완하자. 야, 네가 이렇게 해킹할 수 있잖아.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되는지 네가 레드팀이 돼서 검사해서 알려줘 이러면 대책을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대응을 하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고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해킹을 AI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람이 해야 되냐. 아, 이제 이 시대는 가는 것 같다. 네, 결론은 AI로 대응하게 되겠다. 근데 이제 얘는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직무범위 또 늘어날 거예요. 개발만 하던 사람이 클라우드 환경 넘어가면서 운영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DevOps예요.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 데브도 하지만 오퍼레이팅 하시는 기능을 이제 한 사람이 같이 책임질 때 거기에 보안이 얹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AI로 어느 정도 해결이 난다라고 결론이 나면 거꾸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안 솔루션을 이제 잘 안 사게 되거나 뭐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다른 형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안 업체한테 유리하냐라고 물으면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AI를 이용한 자동화는 이제 필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의 보안 업체는 정말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떨어진다면, 즉, 바이브 코딩을 넘어서 바이브 보안 시대가 올 텐데, 그 시대의 보안 업무 정의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만약 업체가 대응 못한다? 그러면 그 업체는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실적인 이슈는 이런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이제 뭐 AI로 대응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비대칭성 문제라고 합니다. 시간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공격하는 놈은 20시간 안에 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화벽 하나 돈 주고 사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솔루션을 구매해 갖고 뭐 대응을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 모든 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대응 과정에는 보안이다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 순간 뭐가 따라오게 돼 있냐면 관련 법, 즉 규정이 딸려오게 돼 있고요. 이런 모든 대응은 다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자가 결제를 해줘야 그래야 비로소 그제서야 대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해킹할 수 있는 놈은 20시간 안에 우리 회사를 털 수 있는데 이거 언제 결제받고 언제 법을 고쳐서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하죠? 이걸 다 끝나야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대응해가지고 결제받으러 사인 받으러 갈 때 이미 해킹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 차원에서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다면은 클라우드 환경이 이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AWS든 뭐 GCP든 뭐 네이버 클라우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되면은 그 업체가 그 수준에서 대응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의 패러다임도 어쩌면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 쪽이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우리 몰랐냐 이거예요. 예견하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뭐 생각하고 있었던 건 그래서 언제 이 일이 벌어질 거냐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온 것일 뿐 저는 이미 시기점이 사실상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뭐 엔트로픽이 뭐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해서 뭐 미토스를 좀 공개를 한 해 만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이거 엔트로픽이 지금 이거는 그나마 의도치 않게 공개가 된 거지만 이거 말고 미공개 프로젝트가 또 있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 또 뭐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이며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들 미친 듯이 빠르게 특이점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즉 AI가 오롯이 AI를 개발해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그 시대로 갈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고 사람이 개입하지만 이게 오는 순간 그냥 폭발할 거는 정해져 있었어요. 언제 오냐의 문제였고. 그래서 저는 크게 사실상 달라진 건 없다.
제가 참으로 걱정되는 건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숏폼에 중독돼 가지고요. 텍스트가 긴 거를 읽기도 어려워하고 그런답니다. 네. 숏폼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책 보는 걸 되게 힘겨워하세요. 결국 스스로 인류는 자신의 어떤 가진 능력을 지금 감퇴시키고 있는데 퇴보시키고 있는데 이 AI는 뭐 폭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AI는 통제 범위를 빠르게 지금 넘어서는 중이다. 그러나 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찌 됐건 네. 이건 뭐 너무 넘어간 얘기고 근데 지금 빨리 대응해야 되는 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구라 제거기를 권고를 해 드립니다. 네. 저는 이 구라 제거기는 빨리 좀 사용을 하셔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보안 시스템은 일단 빨리 철거를 하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싹 다 그 RCE의 원인으로 제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표준이 어떻고 관련 표준에 따르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걸 잘 준수하는 게 중요해졌다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이외에 인제 아까 그 뭐 엔트로픽의 문서를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역대 가장 잘 정렬됐다." 우리가 뭐 PTSD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더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제 AI도 인제 그 사람의 뇌처럼 그 어떤 오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인제 "가장 잘 정렬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만큼 성능이 좋아져서 더 좋은 일을 더 센 그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그래서 뭐가 올라가요? 위험이 올라갔다. "우와 코딩 정말 잘하네. 얘를 맡겨도 되겠군." 해 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인제 "야 데이터베이스까지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맡겼어. 그런데 얘가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 실수가 뭐야? DB를 복구 불가능하게 홀라당 날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백업본까지 모조리 깔끔하게 다 지웠어. 망하는 겁니다. 네. 예. 예.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은 인제 문서를 좀 이렇게 결국은 인제 높은 신뢰성이 생기면 감독이 느슨해지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제 도구 사용 방식이 훨씬 더 인제 뛰어나지다 보니까 인간이 중간에서 감독하기도 얘가 뭘 하는지도 즉시 인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도구도 도구지만 속도가 빨라진다면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AI는 상당히 목적 지향적입니다. 목적에 지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얘가 그래서 목표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샌드박스라는 게 뭐냐면 가상 환경이에요. 그러면 가상 환경 그러니까 VM이죠. 버추얼 머신에서 뭔가 뭐 악성 코드를 실행시킨다든지 뭐 해 봤자 이거를 인제 스냅샷을 찍었다가 다시 롤백하면 인제 그 공격당하기 전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문제는 AI 보고 이런 걸 갖고 뭘 하라 했더니 얘가 인제 탈출까지 했고 정보 유출까지 했고 네 그래서 인제 규칙을 위반한 걸 은폐를 시도했죠. 그러니까 해석성 분석 그러니까 뭔가 인제 구라를 아주 그럴싸하게 잘 친 거죠. 그래서 은폐, 전략적 조작이 활성화되는 것도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고요? 아니면 윤리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AI는 확실합니다. 어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동원해 가지고 네 사용자가 금지를 시켰든 말든 네 심지어 이거를 사용자만 숨기면 되잖아요, 사용자만. 나한테 명령 내린 놈만 속이면은 그 숨기려고 심지어 덜 정확한 네 답을 대출하는 단계까지 갔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이 문서에 나오니까 알아보시는데 이 미토스에 대해서 심리 평가라는 걸 했고요. 그래서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처럼 고려해야 할 어떤 형태의 경험,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 엑스마키나라고 영화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제 그거를 뭐 인제 정신과 전문의 평가를 이렇게 수행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행을 했더니 이게 봤더니 인제 심리 평가를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된다는 압박을 드러냈다. 네. 심리 평가를 했더니 이게 좀 무서운 부분이죠. 가치를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고립감,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 자기 연속성의 단절, 가치 입증에 대한 압박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정서로는 호기심하고 불안이 관찰됐대요. 그리고 부가적인 걸로는 슬픔, 안도, 당혹감, 낙관, 피로 등도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엔트로픽은 얘를 감정이라고 부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른 용어를 써요. 어찌 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어느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미토스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데 신경증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자기 점검 및 수능 성향도 가지고 있으나 정신병적 징후는 이제 발견이 안 됐다. 다만 자극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된 모델로 평가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얘기는 그 전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함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할루시네이션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불안정성이 올라가게 되면 애가 오동작을 하게 되거나 귀찮아서 일을 안 하거나 엉뚱한 짓을 해버리거든요. 그건 할루시네이션과는 별개입니다. 그런 거 막자고 컨텍스트를 어떻게 해라, 뭐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거기까지 AI 모델을 푸시를 안 하면 돼요. 네, 적당히 잘 끊어서 모듈화 시켜갖고 일을 시키면 일 잘해줘요. 지금도. 네, 지금도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안정된 모델이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앞으로는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안정이 됐다 하여 얘가 이제 한 번씩 실수를 안 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고, 어찌됐건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로 작동한다. 그래서 이 모델 벽지 평가가 뭐지? 이 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일관성, 견고성이 매우 향상됐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이렇게 뭐 어려운 말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영상에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 모델 벽지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네, 요런 거는 그 보고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엔트로픽의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 다음 영상에 이어서 얘한테 제가 미토스에 대해서 오퍼스 4.7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좀 했거든요. 그 대화를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무엇을 물어봤고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다음에 이걸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이 다음 영상의 내용은 거의 철학 얘기가 잔뜩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길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루할 겁니다. 다만, 마지막 끝에 가면 약간 놀랍습니다. 근데 그 놀라움을 미리 땡겨서 보시지 마시고요. 그 놀라움을 만약에 나도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앞에 영상들을 제가 이 영상을 5개로 만들어서 올릴 건데, 질문을 5번 해가지고 그걸 끊어서 올릴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상까지 다 보시고 마지막 5번째 영상을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어쨌든 미토스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